대학생 시절 나는 한 지방 도시의 캠퍼스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그 도시는 늦은 밤이 되면 몹시 조용해졌다. 사람도 드문드문 지나가는 그곳에서 나는 기숙사가 아닌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공부하느라 늦게까지 깨어있던 어느 날 밤, 창문 너머로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자연의 소리에 안도하며 책상에 앉아 학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환청인 줄 알았다. 그런 소리가 났다 멈추기를 몇 번 반복하자 그 소리가 내 원룸 벽에서 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벽 속에서 누군가 문을 긁어대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저 무시했다. 이 지역은 오래된 건물이 많고 간혹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더 선명해졌다. 며칠 뒤 한밤중에 그 소리에 깨어난 나는 두려움에 떨며 벽을 응시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뭐가 원인인지 몰라 그저 아무 일 아니길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드디어 그 소리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긁는 소리는 이제 벽 반대편에서 무언가 기어 다니는 듯한 소리로 변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고 밤새 한숨도 못 찼다. 다음 날이 되어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낀 나는 바로 위층에 사는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그는 의외로 침착하게 들은 뒤 나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주었다. 그 친구가 이사 오기 전에 이 건물에는 이상한 전설이 있다는 것이었다. 오래전 이 건물에는 한 여학생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사교성이 부족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공부 하나는 무척 열심이었다.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겹쳐 결국 어느 날을 기점으로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그 후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수색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결국 실종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상한 일은 이 사건 이후부터 발생했다. 종종 밤이 되면 그녀의 방 주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벽 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녀가 살던 방이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방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친구는 그런 전설 따위는 그저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일 뿐이라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후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 나는 용기를 내어 벽을 손으로 두드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손톱으로 긁던 소리가 멈추고 누군가 벽 너머에서 내 두드림에 답하는 듯 같은 리듬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삼키며 다시 한번 세게 두드렸다.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이 방에서 더는 견딜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바로 짐을 챙겨 친구의 방으로 옮겼고 그 후에도 종종 그 방을 지나치며 그 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내 앞에서 그 소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후 학교 주변으로 무성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몇몇 용기 있는 학생들이 그 방에 대해 조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 방의 비밀을 풀지는 못했다. 그 일 이후면 년이 지났지만 그 방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여전히 오싹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때로는 그저 오래된 건물의 소음이었을 수도 있다 생각해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그 밤의 두드림과 긁힘 소리가 맴돌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오래된 집이 있었다. 그 집은 과거에 큰 비극이 있었던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려했다. 집주인은 여전히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도시에 살던 한 젊은 커플이 그 집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들은 평소에 이상한 현상이나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 듣자마자 큰 흥미를 느꼈다. 온라인을 통해 그 집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커플은 그곳이 오래전에 아기를 잃은 가족이 살다가 떠나게 된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다. 호기심 많은 이 커플은 그 집을 촬영하기로 결심하고 주말 여행 겸 시골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 집에 대해 물어보니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그저 집 근처에는 가지 말라는 경고만 들을 수 있었다. 더욱 자극받은 그들은 결국 마을 외곽에 있는 그 집으로 향했다. 오래된 집에 도착하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내부는 흔적도 없이 낡아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곳곳에 깔려 있었다. 커플은 촬영을 시작했고 약간 으스스한 기운에 긴장하면서도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 순간 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소리가 들리는 곳은 다름 아닌 2층의 한 방이었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방의 창문 너머로 아기가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차갑게 떨어지며 등 뒤에서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커플은 문득 방 안의 거울을 보게 되었고 거기엔 그들 옆에 서 있는 인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형체가 비쳐 있었다.
급하게 방을 뛰쳐나온 커플은 집을 빠져나와 차로 돌아갔고 그날 밤 무사히 도시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들은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와 아기 울음소리를 꾸준히 듣게 되었다. 놀란 그들은 촬영했던 영상을 확인해 보았고 그 영상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며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내 아기를 돌려줘. 결국 그 커플은 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난 후에도 그 소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끊임없이 쫓겨 다니는 악몽 속에 갇혀 살아야 했다.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서 있고 새로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래전 그 집에서 일어난 비극이 여전히 그곳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연이라는 대학생입니다. 수연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마지막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수연은 지하철 좌석에 앉자마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지하철은 이미 종착역에 도착해 있었고 수연은 혼자였습니다. 당황한 수연은 급히 내리려고 했으나 지하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기이한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은 불이 꺼져 있었고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창밖을 보는 순간 창밖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창문에는 수연을 바라보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부서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애써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은 여전히 창문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지하철의 다른 칸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칸 역시 텅 비어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 창문에서도 여자의 얼굴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수연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지하철이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리며 전원이 꺼졌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수연은 어디가 창문이고 어디가 출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손에 닿는 것이 있어 잡고 보니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수연은 여자가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세계에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를 만큼 공포에 사로잡힌 수연은 깜빡이는 전등 불빛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출구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마치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에 수연은 소름이 돋았지만 중단하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결국 수연은 출구를 찾아 뛰쳐나올 수 있었고 지하철 안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떠 있었습니다. 역에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고 그제야 자신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수연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이후로도 수연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관찰하듯 주위를 살펴보고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뒤로도 한동안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각자 경험한 무서운 일들을 공유하며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썰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날의 일을 회상하는 수연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수연이 오래도록 기억하게 된 존재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국의 외딴 산골 마을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은 쉽게 찾아갈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곳에 가는 걸 꺼려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집에는 항상 의문의 사건들이 일어나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을 검은 숲의 집이라 불렀다. 검은 숲의 집에는 이상한 실화가 많았다. 주인 없는 웃음소리가 밤마다 들리고 집 근처에 가면 오싹한 기운이 몸을 휘감곤 했다. 이 기운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그래서 아무도 쉽게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 남자가 그 집에 대해 듣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예전부터 미스터리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집의 비밀을 풀어보고자 했다. 젊은 남자는 친구 2명을 설득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세 사람은 충분한 장비와 식량을 챙기고 검은 숲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황폐하고 낡은 외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집은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고 주변에는 거친 잡초와 울창한 나무들 뿐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쇠락한 목재에서 끼익거리는 소리가 났고 먼지가 공중에 흩날렸다. 집 안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다. 여기저기 흩어진 가구와 깨진 창문,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그들은 겁내지 않고 집을 천천히 탐험하기 시작했다. 1층부터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은 이제 2층으로 향하기로 했다. 2층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그 빛은 집안의 다른 아래층보다 더욱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을 따라가 보니 그것은 문틈 아래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한 친구가 그 문을 열어보려 하자 갑자기 온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집이 살아있는 것처럼 큰 충격과 함께 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호기심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커다란 거울이 있었다. 거울은 이상하게도 흠집 하나 없이 반짝였고 그 앞에 서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던 젊은 남자의 모습이 거울 속에서 사라졌다가 순간 어두운 실루엣이 그의 뒤에서 배회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 장면을 본 세 사람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거울을 박차고 나와 그들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패닉에 빠진 그들은 집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집이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듯 모든 문과 창문이 틈 하나 없이 꽉 닫혔다. 그러나 이 공포의 순간에 한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오래된 나침반을 꺼내들었다. 그 나침반은 그의 조부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었고 그는 그것이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나침반을 높이 들자 이상하게도 마치 그의 손길을 따르는 듯 나침반 바늘이 춤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집안에 흐르던 기묘한 기운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고 문이 열리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순간에 젊은 남자는 친구들과 함께 빠르게 그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때 느낀 추위와 공포는 몸과 마음에 깊숙이 새겨졌다. 세 사람은 이후로 절대 다시는 그 집에 접근하지 않았고 함께 겪었던 이야기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검은 숲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 마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피하고 있는 걸로 전해진다. 그리고 간혹 길을 잃고 그 집에 다가선 여행객에게 과거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나곤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밤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주인 없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곤 한다.